서서야 될지 앉아서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편하게 하라고 해서 네, 편안한 예, 대로 어떻게 해야지. 예. 저는 동신대학교 보건행정학과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구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삶의 만족도에 관한 이제 영향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1인 가구 그리고 이제 다인 가구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구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자장님 말씀처럼 이제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자들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인 가구 그리고 이제 다인 가구의 어떤 가구 구조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되는 부분이 어떠한 차이가 혹시나 있는지 그리고 영향 요인들의 어떤 변수들의 다른 부분은 없을까라고 하는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잠시 발표는 30분이고요. 아까 안내를 제가 드렸는데 발표는 20분이네. 그 다음에 토론 및 질의가 10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네.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다음 것 같고요. 서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저희 노인 인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전망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좀 고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분양비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00명당 이제 노인 분양비 자체가 80년 기준 6.1명에서 2060년이 되면 80.6명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탭을 보시면 이제 19년도의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래서 분양 인구비 대비해서 노인 분양비와 소년 분양비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요. 노인 분양비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14.4%에서 2019년도에는 20.4%로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소년과 노인 분양비가 이제 역전 현상을 통계 수치로 이렇게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기대 수명도 저희들이 이제 많은 이제 학문적인 부분에서 기대 수명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9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인구 82.6세 이렇게 해서 인구 그 성별의 기대 수명 역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가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2018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1인 가구와 4인 가구가 이제 바뀐 현상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인, 3인, 6인 등등의 가구 구조의 형태가 다 다양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8.6%로 증가하고 4인 가구는 17.7% 이렇게 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거 노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8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1990년도 8.9명에서 2017년 기준으로 해서 19.3%로 굉장히 이제 증가 폭이 높은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노인 인구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제 사회적인 현상과 함께 우리 이제 젊은 자녀에 대한 부양 비율 역시 현 사회에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과거에는 대부분 이제 청년층이 대학을 졸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학년 인구가 끝나고 나면 개인적인 경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 현재의 이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 이 젊은 자녀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 이제 은퇴자들 혹은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건사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이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19세 34세의 비율이 2016년 50.7%에서 2017년도에는 71.7%까지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생활을 하고 있는 구조이죠. 서울신문 18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취업을 못해서 부모가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이제 사설이 나와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부모가 내색을 하진 않지만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또 압박이 큰 것 같다라고 해서 약간 67% 이상이 사실은 자녀들조차도
부모에 대한 본인들의 부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대상자들을 은퇴로 구분했는데요. 사실은 은퇴라고 하는 시점 자체가 매우 중요한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 대상자들에게서는 이러한 은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은퇴 이후에 본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정상적인 경제적인 활동 이후에 경제 활동 단절, 소득 감소 관련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안정적인 노년 생활이 사실은 은퇴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노년 생활의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국민들이 대다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공적연금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소득과 생활 보장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제 연금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종속 변수에 있어서 이제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플로에 계신 분들이나 다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은퇴자 간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시행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소득 수준에 따른 이제 의료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은퇴자들의 건강이라든지 질병 이완 그리고 특히 이제 1인 가구에 국한되어 있어서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적 연금 소득이라고 하는 주요 변수에 따라서 이 두 집단 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같은 이제 연구를 이제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이제 공적 연금 소득에 따라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이제 은퇴자 간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선행 연구는 이제 오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15년도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554명, 다인 가구 1,365명으로 이제 분석을 진행하였고요. 삶의 만족도에 관련되어 있는 변수는 지금 이제 경제적 건강 생활 전반과 관련되어 있는 변수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이제 금융 자산의 유무, 부동산 자산에 대한 유무, 그리고 연금 소득의 유무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특성은 한 거고요. 우선은 이제 관련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교차 분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와 가구에 대한 삶의 만족도, 즉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이제 관련성, 그리고 다인 가구 관련되어 있는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관련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성별, 그리고 교육 수준,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인 건강 상태 변수가 관련성이 있었고요. 이제 다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수준, 신체적, 심리적 이런 변수들이 실제적인 관련 분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건강이라든지 기타 이제 자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제 관련성이 있었고, 특히 이제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에는 다인 가구 역시 이제 관련성이 있긴 했으나 1인 가구에서 특히 이 부동산 자산의 보유 여부 자체가 굉장히 강한 이제 관련성을 이제 결과로 도출되었고요. 특히 이제 공적연금 소득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에서는 사실은 관련성이 없었고, 다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강한 이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삶의 만족도 중에 이제 건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본인들의 어떤 신체적이나 심리적인 건강 상태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교육 수준 같은 경우에는 다인 가구에서 이제 강한 관련성 여부를 이제 분석이 이루어졌고요. 특히 이제 두 번째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이제 만성질환이라든지 공적연금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건강은 이제 금융자산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이제 공적연금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인 가구에서만 이제 관련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결론은 분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생활 전반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령, 교육 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다인 가구에 한해서 관련성이 분석이 되었고, 기타 이제 건강 상태는 양쪽의 집단에서 같이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전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역시 지금 이제 금융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공적연금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이든 건강이든 생활 만족이든 일단 교차 분석에서는 전부 다 1인 가구에서는 이제 관련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검증되지 못했고요. 다인 가구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검증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삶 만족도에 대한 영향 요인입니다. 첫 번째 모델 1은 이제 공적연금 소득에 관한 변수만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교차 분석 상태에 대한 교차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련성 있는 변수만은 사실은 이제 회귀 분석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우선은 이제 교차 분석에서도 이런 세 가지의 만족도에 관련되어 있는 변수들이 사실은 1인 가구에서는 이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공적연금 소득의 유무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강한 이제 관련성 여부를 이제 각각 나타내서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없는 가구에 비해서 1.8배 정도, 그리고 건강은 1.6, 그리고 생활 전반 1.3배 정도의 영향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모델 1은 이제 공적연금 소득과 함께 기타 이제 관련 변수들을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다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1.4배 정도 높다라고 하는 회귀 분석의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1인 가구하고 다인 가구의 다른 일반적인 변수 이외에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보유 여부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3배라든지 9배, 그리고 이 다인 가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이제 영향 요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교차 분석부터 해서 쭉 이제 경제적인 부분,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 각각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나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 요인은 많은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만 특정 변수들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이제 그 변수들 자체가 독립 변수 자체가 종속 변수에 어떠한 영향,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보기 쉽게 이제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영향 요인에서 사실은 이제 앞에 회귀 분석에서 나타난 거와 같이 경제, 건강, 생활 전망과 관련되어 있는 삶의 만족에서 사실은 1인 가구에서는 없다에 비해서 있는 경우가 이제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1몇 배 이상 이렇게 분석되었습니다만 이제 통계적 위성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인 가구에서만이 사실은 이제 이 공적연금 소득 유무가 지대한 이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자산과 관련된 변수에 이제 조금 공적연금에 사실 초점을 두고 연구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제 부동산 자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인 가구에 비해서 1인 가구에서는 이 부동산 자산이라는 변수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강한 영향 요인으로 분석이 되었기에 한번 이제 고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행 논문을 많이 좀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앞에 나열되어 있는 이제 연구자의 이론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노후의 삶의 질에 정적인 인과관계를 주는 것으로 사실 일반화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그런데 이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은퇴 시점까지 개인의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게 되면 부모 세대에 이전되어 있는 자산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행운적인 즉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부동산 자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자산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인 가구의 그 은퇴자들에 비해 중요 요인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스스로 이제 고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적연금에 이제 초점을 둔 연구인 만큼 1인 가구에 비해서 다인 가구에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본인 개인이 혼자 삶을 마무리한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다인 가구에 비해서 당연히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적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거죠. 하지만 저희들이란 이제 논문 이전에는 이제 다인 가구, 그냥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에서 필요한 변수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지, 과연 이제 두 가구 간의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변수 자체가 어떠한 또 정말 지대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지를 경험하게 된 은퇴자들에게는 이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노후소득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제 다인 가구의 경우에는 가족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 공적연금 소득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밑에 테이블은 이제 2014년도 통계청 자료입니다. 부모 노후에 대해서 과연 누가 부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2년도에는 사실은 가족이 70.7%가 부모를 부양을 해야 된다라고 조사가 되었었는데 2014년 기준에는 가족 같은 경우는 70.7%에서 31.1%로 굉장히 낮아졌고요. 오히려 가족이나 정부, 사회가 부모를 부양을 해야 된다는 인식 자체는 18.2%에서 47.3%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부모 스스로가 부양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인식도 거의 2배에 가깝게 증가를 했습니다. 앞전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세대를 부양을 해야 되는 부모에 대한 어떤 증가도 굉장히 증가하고, 그리고 그런 부양을 받는 젊은이들조차도 사실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사회적인 환경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이런 인식 자체도 이 공적연금 소득이 얼마큼 중요하냐라고 하는 인식에 큰 이제 뒷받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정책적인 지원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제 좀 과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나름 이제 많은 이제 뭐 정책 기관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자 연구자 분들께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가구 구조에 따라서 선별적인 보험급여에 대한 변경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선별적인 보험급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이제 언론에서라든지 아니면 전대 정권에 비해 복지에 투자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결국은 젊은 세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은퇴 이후의 세대도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사회보장과 조세제도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연금 자체도 이제 사회보장 중에 사회보험의 하나의 형태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보험과 그리고 공공부조라고 하는 조세제도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지원도 사실은 이제 논의가 되어 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득 보장과 관련된 체계 마련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일반적인 뭐 독일이라든지 각 국가에서 제2층 연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인이 연금 가입을 희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근로자로서의 재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이제 강제 가입의 하나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 가입의 종류이긴 하지만 본인들 개개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국민연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제2층의 연금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차트는 연금도 굉장히 많이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금의 형태에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퇴직금에서 연금, 퇴직급여라는 형태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2011년도 전후로 해서 각각의 각 기업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고 현재는 이제 많은 기업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급여와 퇴직연금 제도를 연금 제도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로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금 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퇴직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받는 형태가 일반적인 퇴직금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 퇴직금을 받아서 다른 2차적인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그 비용을 축적하지 못하고 소진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연금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본인이 갈 수 있는 연금에서 50%는 일시금을 받더라도 나머지 50%는 최소한 이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어떤 부분도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사실은 가장 그 일반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6월 24일자에 이제 각종 언론에 보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만 정년 60세 이상에 대한 정년을 65세로 이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중장기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에서 65세로 전환이 되는 대신 은퇴자들에 대한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제도 자체도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제 60세 정년 보장도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 한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300인 미만의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2028년도에 국민연금을 65세로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발생되는 부분도 또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 따른 이제 소득세 경감이라든지 연금 삭감률에 대한 조정에 관한 부분도 각각의 연금, 기획재정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등등의 기관과 같이 다각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제한 점은 이렇게 기술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